빅뱅이 이거. 빅뱅이 이거지. 이렇게 빅뱅이 가는 거야. 빅뱅을 진짜 꼼꼼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펑 터졌어, 그지? 그래서 펑 터져가지고 그래서 빅뱅이 일어났어. 빅뱅이 일어났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난 시간에 네가 배워서 알겠지만 에너지에서부터 물질이 만들어졌다. 즉 에너지에서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에너지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이 영역이 신의 영역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솔직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잘하는 건 물질에서 에너지로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이 좀 잘한다고 했지. 물론 지금 핵심은 인간의 영역이나 신의 영역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빅뱅에서 있는 의미는 바로 요 에너지에서부터 물질을 만드는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이 실질적으로 중간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들어가. 무슨 말이냐면 자 신의 영역이라는 건 이건 어렵다는 얘기야 쉽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거지. 이거 되게 어려운 영역이야. 근데 이건 되게 잘 일어나는 이지 영역이죠. 무슨 말이냐면 물질에서 에너지가 된다는 거는 질량을 소모하는 거잖아. 자, 이거는 약간 돈 쓰는 과정이다. 돈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돈 버는 과정이야.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사회에 나갔을 때 돈 버는 게 쉽니? 돈 쓰는 게 쉽니? 야, 돈 버는 게 쉽다고 하면 그럼 미친놈이지. 아, 모르겠다. 뭐 재산이 한 수십억 있으면 수백억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 진짜 농담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한 1조 정도 있잖아. 1조 정도 있으면은 뭐 계산을 내가 정확히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근면 성실하게 한 몇백만 원씩 써야만 내 이자가 증가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단다. 아씨 몰라. 난 그게 난 상상이 잘 안 가는 돈이라서 잘 모르겠다마는 내 하루 이제 근면 성실하게 몇백만 원씩 써야 이자가 증가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돈 버는 과정이 더 쉬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내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내 주변에 돈이 많고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돼 있으면은 저 과정이 쉽지. 이 설명이 내가 농담처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단계가 있어. 지금 빅뱅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야.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 줄게. 뻥 터져가지고 처음에는 물질이 없었단 말이야. 물질, 즉 입자라는 게 전혀 없었어. 없었는데 뻥 터지면서 뭐가 생겼어? 밀입자, 즉 기본 입자가 생기지. 기본 입자. 이 기본 입자가 생겼는데 이 기본 입자는 뭐가 있었다? 쿼크라는 녀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게 생겼지. 쿼크에는 어떤 녀석들이 있었지? 업코크, 다운코크. 업코크랑 다운코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이 녀석들이 이렇게 어떻게 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들뜬 상태가 바닥 상태로 되듯이 마치 지들끼리 놀고 있었다가 온도가 좀 낮아지니까 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자 다른 색깔로 해볼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부피는 우주의 부피, 우주의 크기라고 하자. 우주의 크기는 팽창하지. 우주의 크기는 팽창하면서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는 무조건 점점 낮아지지.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제는 쌤이 굳이 여기서 니한테 정상 우주론이 맞냐 아니면 빅뱅 우주론이 맞냐 뭐 그런 배경 따위는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어쨌든 우리는 빅뱅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우주 배경 목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우주는 점점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생겼다? 양성자랑 중성자가 생겼다 이거. 양성자에는 업, 다운, 중성자에는 업, 다운이라는 게 생겼더라는 거지. 그럼 요 개념이 생겼고 아직까지 전자가 따로따로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어. 빨간색으로 해서 중요하니까. 바로 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우주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의 비율이었어. 자, 생각을 해봐. 양성자하고 중성자에 누가 더 무거워? 물론 질량으로는 거의 비슷해. 질량은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전자만큼 무거운데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니? 양성자를 1이라고 표현하고 중성자를 1이라고 표현하면 질량을 거의 같이 취급하거든. 전자가 1837분의 1이야. 즉 우리가 똥 싸면 없어지는 거잖아. 선호야, 네가 남녀공학 있었잖아 중학교는. 남자애들은 뭐 신체 검사했을 때 몸무게 잰다고 했을 때 예민하게 구는 친구들 잘 없지. 그렇게 군 애들 있으면 약간 왕따의 기질이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그러면. 근데 여학생들은 어떻게 돼? 되게 예민하지 않을까? 체중 재고 자신의 몸무게 밝히는데 되게 좀 부끄러워하잖아. 아이 누가 보더라도 쟤는 마른 애지만 되게 부끄러워해. 희한하다. 그런데 그럼 그런 애들은 몸무게라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체중계 되는데 그럼 체중 재기 전에 꼭 화장실 들리는 애들도 있다. 야 솔직히 야 그 똥 싼다고 질량이 없어지니? 내 체중이 확 변하니?
안 그렇잖아. 거의 진짜 1837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게 우리 똥이지 않냐? 그냥 그 정도의 전자가 똥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이 중성자라는 녀석은 양성자하고 전자가 만나면 중성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만큼 양성자가 무겁기 때문에 질량을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얘가 조금 아주 조금 무거워. 얼만큼? 똥만큼. 예를 들어서 질량이 무겁다라는 표현이 질량이 크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질량이 약간 크다. 이해가지? 약간 크다.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봐라. 양성자하고 조금 우리가 그림을 좀 잘 그려볼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는데 중간에 안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양성자, 얘가 질량이 크다 했지? 질량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하고 질량하고 지금 의미가 같지? 아직 우주 초기 시대는 에너지에서 질량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질량에서 에너지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변신하기도 해. 왔다 갔다 변신하는 시대야. 빅뱅 초기 상황이야. 그러면 이건 에너지 흡수니 방출이니? 질량이 작은 데서 질량이 큰 데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니? 방출해야 되겠니? 흡수해야 되겠지. 왜냐면 질량과 에너지는 지금 같은 시기니까.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이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이 거의 빅뱅이 일어나고 완전 초창기, 완전 극초창기에는 이거 둘 다 그래서 1대1이야. 아무 문제 없어. 둘 다 똑같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재산이 1족쯤 되니까 돈을 쓰는 것도 쉽고 돈을 버는 것도 쉬워. 그런데 우주에 돈이 좀 떨어졌어. 온도가 좀 내려갔어. 자, 내 전 재산이 1조에 있었던 사람이 혹사가 많이 해가지고 내가 1억밖에 없어. 돈 버는 게 쉽니? 돈 쓰는 게 쉽니? 그땐 쓰는 게 쉽지. 그땐 버는 게 어려워지잖아. 왜? 이자만 갖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나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는데 요거는 에너지 흡수지. 에너지 흡수가 어려워지는 거야. 왜? 주변의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이야. 팽창됐으니까 내려갔잖아. 근데 이건 쉬워. 왜? 이건 에너지 방출이니까 돈 쓰는 과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가 1대1이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가 약 7대1까지 떨어져. 양성자가 더 많이 생겨. 중성자보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지. 수소는 이거 하나만 해도 수소인데 헬륨은 이렇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짜리가 그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어야 헬륨 원자가 하나 되는 거야. 이가 플러스가 하나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전자가 없는 거야, 지금. 이건 수소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봐봐.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성자.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이렇게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가 될 수 있니? 헬륨 원자핵이 되지.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이 몇 개 있니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12개가 있지. 그럼 얘는 12개가 있고 얘는 1개가 있지.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러면 봐봐라. 얘는 몇 g인 거야? 헬륨은? 헬륨은 입자가 1개지만 4g인 거지. 굳이 얘기를 한다면. 하나당 1이라고 치면 4g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럼 얘는 12g이지.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수소나 헬륨비의 질량비를 얘기하는 거야. 개수비는 12대 1이야. 질량비는 그래서 3대 1이 되는 거야. 참고로 개수비는 12대 1이 되는 거지. 수소 대 헬륨 하나당 질량이 4니까 얘는 질량 하나가 1이고. 요 관점 이해가? 요거 이해하는 게 이제 거기는 심화 파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야 내가.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부딪히고 뭐 어쩌고 해서 뭐가 됐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이거 아니야. 헬륨 원자 아직까지 원자 핵이지. 그럼 여기까지가 몇 분이라고? 여기까지가 3분. 우리가 보면 3분이라는 숫자를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 3분부터 38만 년까지는 우리가 뭐 딱히 배우지는 않아. 근데 여기서 38만 년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부터 우주가 어떻게 된다?
우주가 투명해진다. 왜? 그전에는 입자들이 산란하기 때문에 우주가 빛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때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빛이 존재하게 됐지. 빛이 존재했다라는 게 빛을 보일 수 있게 된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때는 3000 켈빈 온도까지 떨어졌다고 얘기하거든. 3000 켈빈 온도는 외워야 돼. 이게 현재는 얼마 정도까지? 3 켈빈 온도까지 떨어졌어. 이 빛을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만큼 온도가 낮아지니까 투명해진 이유가 뭐야? 바로 이때는 수소 양성자랑 양성자, 그 중성자, 양성자인 이 헬륨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들이 따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지?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된다? 붙잡히지. 원자가 만들어지잖아. 궤도에 이제 붙잡히게 되잖아. 전자 같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자 이렇게 돼서 원자가 생성이 됐지. 원자가 생성되는 게 바로 38만 년이라는 기준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배우는 거, 여기서 빅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거. 그럼 쌤, 빅뱅이 정말 맞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세 가지. 첫 번째,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증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게 누가 했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했어. 허블이 우주 팽창이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이거 시험에 안 내면 이 챕터를 가르칠 자격이 없는 선생님일 거고, 거의 웬만한 공통적인 선생님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를 서술형으로 낼 가능성이 한 80% 있다. 왜냐면 야 생각해봐. 네가 시험 문제 내면 뭐 내겠니? 혹시 선생님이 좀 깨어있고 개념이 있으면 이런 걸 설명해 보라고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걸 내라고, 이런 거 어떻게 됐는지, 왜 수소 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인지, 혹시 너희 쌤이 약간 과학 부심이 좀 있고, 천문학, 이게 가끔씩 남자들의 로망이 천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아마 요거 가르쳐주고, 요 과정을 내라고 난 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뭐 대부분 천문학을 좋아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천문학을 안 좋아한다면, 그래도 상식이 있고, 야, 정말 기본이 있다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내든가, 아니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내든가, 또는 방금 얘기했던 빅뱅 우주론을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이론이 뭘까, 이런 걸 내든가. 이런 걸 서술형 안 내면 모르겠다, 빅뱅에서 뭘 낼 수 있을까, 그거 말고 다른 걸 내면 이번 쌤도 좀 약간 삐리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 거야. 몰라, 난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강력한 느낌이 든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 관련된 이론들을 다 설명할 수 있지. 수소대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도 알겠고,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서 뭐 질량비를 알아냈다, 뭐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해서 질량비를 알아냈다. 이건 조금 모르겠다.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질량비를 알아낸 건 좀 아닌 것 같고, 별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지. 질량비, 맞죠?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질량비를 알 수 없어. 이건 너무 온도가 낮아졌거든. 너무 낮은 녀석이라서. 대부분 수소와 헬륨을,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으로 우리가 설명해 줄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네가 요 관련돼서 문제를 이렇게 쭉쭉 다 풀어봐야 돼. 마무리를. 이제 더 이상 내가 설명을 안 해줄게. 그럼 요거 다음에 네가 푸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게, 선을 주기율표 적을 줄 알아? 자, 주기율표 선생님 대충 적어볼게.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레. 그 다음에 남아, 할규, 인황, 염아, 크카 이렇게 있거든.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이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쭉 있다가 철까지 가. 네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빅뱅에서, 이 중에서 만들어진, 빅뱅에서 만들어진 건 수소와 헬륨이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란 원소야. 그런데 그 다음에 헬륨은 교집합이다. 헬륨에서부터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별 내부에서 만들어져. 다음 시간에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야. 그리고 별이, 내가 혹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 태양 곱하기 10배 되는 별. 태양 정도 되는 별은 그까지 못 가. 혹시 초신성 폭발이라고 들어봤니? 혹시 네가 롤 같은 거 하잖아. 롤이나 뭐 그런 류의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노바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꼭 스킬 중에서 노바 같은 거 있지 않냐? 뭐 슈퍼노바, 노바. 그게 뭐냐면 초신성이야. 노바가 그 신성이라는 신성 폭발.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 슈퍼노바는 초신성 폭발을 얘기하는 거거든. 태양이 10배쯤 되는 녀석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녀석들이 막 구름 같은 것들, 약간 그냥 먼지 같은 것들이 뭉쳐서 나중에 이거 막 이렇게 뭉치다 점점점 뭉치다가 뭐가 되냐면 별이 돼, 별. 별이라는 건 스스로 타는 새끼, 영어로 스타애가.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 그러니까 4개의 수소가 질량을 소모하면서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내. 어쨌든 이 별이 되고 녀석이 커졌다가 나중에 뭐 큰 별이 됐다가 나중에 감당 못해서 뻥 터져. 펑 터져, 펑. 엄청 크게 초신성폭발로 펑 터져.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면 뭐 블랙홀이 되든가 또는 뭐 중성자별이 되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거든. 태양은 여기까지 못 가. 태양은 여기서 한 요쯤 어디선가 멈춰.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여기 펑 터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슈퍼노바. 즉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거야. 노바라는 개념이 폭발. 그 광역기잖아. 아마 노바라는 스킬이 있으면 그 광역기일 거야. 맞나? 아마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폭발이니까. 근데 요때 뭐가 만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거든. 아마도 생각해봐. 엄청나게 큰 별이 폭발했을 때는 그 폭발력이 얼마나 세겠노. 그때 우리가 철에서 원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철보다 야 우라늄도 있을 거고 플루토늄도 있을 거고 수많은 방사성 원소들이 존재하잖아. 철보다 무거운 원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바로 요때 만들어져.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바로 초신성 폭발할 때. 네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에 대한 포인트가 그거야. 아, 수소와 헬륨이라는 녀석은 빅뱅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야. 그러면 헬륨에서부터 철까지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나 이거야.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기본 포인트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별의 진화 과정을 공부하는 거야. 별의 진화 과정. 별의 진화 과정을 공부할 때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E는 mc제곱이 떠나와. 어떤 거? 이때는 이거 아니야. 이거는 더 이상 안 일어나. 이건 빅뱅 이후에는 잘 못 일어나. 저건 하기 힘들다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게 수소폭탄하고 같아. 수소폭탄. 그 어디서 하는 거야? 수소폭탄이라는 게. 어차피 그 북한에서 수소폭탄 같은 거 만들고 싶어 하잖아. 그런 거 만드는 거 똑같은 건데 태양에서 만드는 거야. 4개의 수소가 4개 수소 하나당 질량이 예를 들어 1.001이라고 가정하면 4개면 4.001이 4.004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헬륨의 질량을 하잖아. 헬륨이 한 4.001 정도 되거든. 질량이 어느 정도 없어졌지. 그 질량만큼이 없어지고 에너지로 변신한 거야. 그럼 이런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생겨. 이 에너지를 가지고 스타가 되는 거야. 이 스타를 뭐라고 하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해. 네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태양 같은 별은 다 주계열성이야. 그러니까 별의 수명 중에서 별의 수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주계열성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보통 사람을 나눌 때 어떻게 돼? 어린애, 그 다음에 청소년, 노인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보통 어른 이러지. 보통 어른이라고 할 때 노인도 포함되긴 하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그냥 애기, 어른, 할아버지 이렇게 나누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인생을 차지하는 건 언제야? 어른이지. 할아버지라고 나눈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을 거의 대부분 별이 다 차지하는 게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이 뭐와 같은 거라고? 태양 같은 거라고.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겠어? 이 개념을 네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오늘 이때까지 지금 공부했던 걸 편집해서 줄 건데 조금 더 공부할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중이 돼? 아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만 할까? 여기까지만 해서 내가 편집해서 줄 테니까 방금 했던 거 특히 이 페이지는 네가 혼자 써봐야 된다. 내가 네한테 보내주긴 할 건데 혼자 꼭 써봐야 된다. 이거 써봐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은 대충 주기율표에서 대충 이런 패턴이 됐다는 거 한 번쯤 그려보면 좋아. 그럼 다음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설명해주기가 쉬울 거다.